안녕하십니까. 최정인 원장입니다. 5장 정류기 시작하겠습니다. 정류기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정류기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디지털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디지털은 우리가 전자공학에서 배우는데 TTL 타입과 CMOS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류 12V 혹은 직류 5V를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되는 교류는, 우리 집에 들어오는 교류는 전부 220V죠, 맞죠? 그래서 이 교류 220V를 직류 5V나 12V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류 장치가 필요합니다. 즉, 교류를 직류로 바꾼 후에 그 직류를 원하는 전압으로 낮춰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송전에서는, 송전 계통에서는 그 해남에서 제주까지 보내는 지하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수중 송전선로가 있는데 거기에 직류로 송전해요. 그때 큰 용량으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류 220V를 직류로 바꿀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류기에서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우리가 반도체를 사용한 정류기가 주로 사용되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나? 예전에도 당연히 교류를 직류로 바꿨겠죠. 반도체가 없었을 때, 이럴 때요. 그때는 지금 보시면 1번에 나오는 회전 변류기, 그 다음에 2번에 나오는 수은 정류기, 이런 방법으로 정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정류를 하기 전에,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전에 예전에 사용했던 기계적인 정류, 회전 변류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전 변류기는 반도체 정류가 아니고요. 기계적인 정류인데 앞에서 나왔었습니다. 언제 나왔느냐면 동기 전동기 할 때 회전 변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류기 파트에서 한다고 하면서 회전 변류기 그냥 넘어갔었어요. 네. 동기 전동기 부분에서 나왔던 건데 봅니다. 회전 변류기란 기계적 정류로도 동기 전동이 일정인 거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1번 회전 변류기의 원리가 있습니다. 슬립링을 통해서, 슬립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주는, 외부와 내부 회전자를 연결해주는 것을 슬립링을 합니다. 통해서 교류를 가하면 회전자는 동기 전동기의 전기자로서 회전함과 동시에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로서 작용해서 직류를 발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원리까지 이렇게 하고 등가회로를 그리고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동기 전동기 원리로 이용해서 직류 전압을 바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압비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D분의 이 A는, 이 D라는 것이, 이 D가 뭐예요? DC, 직류입니다. 직류 전압분의 EA, 교류 전압입니다.는 루트 2분의 1의 사인 M분의 파이. M이라는 것은 3상이면 3, 6상이면 6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전압비 정도 루트 2분의 1의 사인 M분의 파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고요. 전류비 더 찝찝하신 분은 기억해 주시는데 최근에 나온 적은 잘 없습니다. 하지만 찝찝하신 분은 M 코사인 세타분의 2루트 2. 어차피 유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본인이 외워야 되겠다, 찝찝하다 생각하시면 대놓고 외우시고요.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출제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하고요. 전압비와 전류비는 본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전 변류기의 직류 전압 조정법이요. 회전 변류기 직류 전압 조정법인데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직류 발전기에서 전압 조정은 뭘 해요? 계좌전류 조정이죠. 예. 계좌전류를 조정해서 직류 발전기에서 전압 조정합니다. 계좌전류 조정해서 자속을 조정하고, 자속 조정하면 E는 60의 피자판에 의해서 전압이 조정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보세요. 동기 전동기요. 동기 전동기. 그래서 IF 조정하면 어떻게 돼요? IF 조정하면 동기 전동기는 뭐예요? V 곡선에 의해서 V 곡선에 의해서 위상만 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동기전동기에서는 지금 여기에 동기전동기, 즉 회전변류기는 동기전동기의 특성이 같습니다. 회전변류기에서 전압의 크기를 이 전압의 크기를 조정하려면 IF 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입력되는
교류 전압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즉 입력되는 교류 전압의 크기를 조정해서 우리가 발전되는 직류 전압의 크기를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 변류기의 직류 전압 조정 방법, 직류 전압은 출력 전압이에요. 출력 전압을 조정하려면 입력되는 전압을 조정한다. 그때 보세요. 방법은 직렬 리액터, 직렬로 연결하는 L입니다. 직렬 리액터. 그 다음에 유도 전압 조정기,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있죠. 유도 전압 조정기, 단상이나 삼상이나 유도 전압 조정기. 유도 전압 조정기. 그 다음에 동기 승합기. 승합기가 뭐예요? 승합. 전압을 높인다는 겁니다. 전압을 크기를 크게 한다. 이런 건 승합기. 그 다음에 부하시 전압 조정기 뭐다? OLTC라고 합니다. OLTC, 온로드 탭 차원에서 부하시 전압 조정기가 뭐냐면 부하를 걸어 놓은 상태에서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OLTC, 부하시 전압 조정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회전 변력에는 동기 전동기라고 했죠. 그래서 난조가 발생합니다. 난조가 발생하니까 그 원인과 대책이에요. 동기 전동기이므로 첫 번째 원인은 브러쉬의 위치가 중성점보다 늦은 위치에 있을 때, 브러쉬의 위치가 중성점보다 늦을 때, 요 직류 발전기에서도 전기자 반작용하면서 이런 부분 했었죠. 이때 난조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직류측 부하가 급변하는 경우, 이런 부분은 어떤 기기든 공통입니다. 부하가 급변하잖아. 뭔가 급변했다고 하면 문제가 생겨. 난조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교류측 주파수가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주파수가 일정하지 않고 주파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역률이 나쁜 경우, 역률이 매우 나쁜 경우, 그 다음에 전기자 회로의 저항이 리액턴스에 비해 큰 경우, 전기자 회로의 저항이 리액턴스보다 크면은 난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난조방지 제동건선입니다. 난조방지 제동건선이고, 전기자에 비해서 리액턴스를 크게 할 것, 전기자 저항보다 리액턴스 저항이 작으면은 우리가 그 난조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기자 저항에 비해서 리액턴스를 크게 할 것. 그 다음에 허용 범위 내에서 자극수를 적게 하고요. 자극수를 작게 할수록 난조가 적게 생기고, 기하학적 각도와 전기각도 우리가 1장에서 했었습니다. 기하각과 전기각 있죠? 그 차이를 적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전 변류기였는데, 회전 변류기에서는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압 조정이에요. 전압 조정하는 방법. 입력되는 교류 전압의 크기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 얘하고 난조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회전 변류기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수은정류기입니다. 수은정류기. 수은정류기는 앞에서 한 번 언급했었습니다. 언제냐면은 변압기에서 변압기가 됐었어요. 뭐냐? 보세요. 3상에서 6상 변환할 때 수은정류기 포크 결선. 수은정류기는 포크 결선을 해서, 수은정류기 포크 결선에서 3상에서 6상으로 변환한다는 겁니다. 수은정류기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지만은 수은정류기는요 굉장히 안 좋아요. 상태가 안 좋습니다. 보세요. 지금 수은을 통해요. 말 그대로 수은을 통하는데 이러한 교류가 입력돼요. 그런데 출력되는 직류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요거 깎아보면 직류니까 이 부분 없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직류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직류가요. 교류는 이만큼 크게 했는데, 그래서 효율이 별로 안 좋고, 그래서 6상으로 입력을 한다는 겁니다. 3상을 6상으로 변환해서 6상을 수은정류기 하면은, 입력하면 그나마 효율이 괜찮다는 겁니다. 수은정류기의 원리와 정류가 이렇게 되고요. 얘는 화학적으로 정류한다는 거라 보시면 되고, 수은정류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역호입니다. 역호는 뭐 하겠어요?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극이 거꾸로 되어서 정류를 못한다는 겁니다. 역호. 보세요. 역호란 것은 음극에 대해 부전이로 인한 양극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음극점이 형성되어서 양극이 음극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류기 밸브 작용이 상실된다. 밸브 작용, 정류를 그냥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정류를 못하게 되는데, 역호 원인이 있습니다. 역호의 원인. 역호의 원인. 어떤 원인으로 역호가 발생해서 정류를 못하게 되느냐? 첫 번째, 과부하요, 과부하. 과부하 전압 및 전류. 과부하, 부하가 많아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하 전압 및 전류고, 전류 및 전압이고, 그 다음에 내부에 이 수은 정류기죠. 수은, 그림을 보시면 수은 정류기 어떤 관 속에 들어가 있죠. 맞죠? 그래서 이 관 내부에 잔존 가스가 있는데, 이 압력이 상승하면은, 압력이 너무 올라버리면 역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은, 여기 표면에 있죠. 이게 그림상에서 수은 유리관 같은 그 표면에 수은 방울 부착, 수은 방울 부착이거나 혹은 뭐 오염물 있죠. 오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물 부착, 불순물. 그래서 불순물은 양극 표면에 불순물이 부착되면은 역호가 발생할 수가 있다. 수은 정류기에서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역호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양극 재료의 불량이거나 혹은 전기의 밀도가 과대됐을 경우, 밀도가 과대되면은 이런 원인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방지 대책,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방지 대책으로는 냉각 장치의 주위에서 과열, 과냉각을 피할 것, 열을 많이 준 것, 과냉각, 또 피할 것. 정류기 과부하되지 않도록 할 것, 진공도를 충분히 높게 할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효율이 있는데, 우리가 혹시 수은 정류기, 이거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예전에 있죠. 막 십몇 년 전에 되게 자주 나왔던 건데, 정류기 효율이, 1 플러스 2D분의 2. 혹시나 뭐 찝찝하신 분은 공식 정도만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곱하기 100%예요. 요렇게. 복합기 100%에서 1 플러스 2D분의 2의 분의 1. 이것이 정류기, 수은 정류기의 효율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회전 변류기하고요. 수은 정류기는 제가 적어 드린 거, 요거 위주로만 공부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예. 괜찮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전력용 반도체 소자입니다. 전력용 반도체 소자. 우리가 반도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는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기가 잘 통하는 것을 도체라고 하죠. 우리 철 이런 것들 있죠.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것을 부도체 혹은 절연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것을요. 근데 반도체는 뭐냐? 도체와 반도체의 중간입니다. 어떤 원리냐면은, 도체는 잘 통하고 반도체 안 통하는데, 부도체는 잘 안 통하는데, 반도체는 뭐 잘 통한다는 말인지 잘 안 통한다는 말인지, 때에 따라서 있죠. 잘 통하다가 안 통하는 겁니다. 다시 반대로 잘 안 통하다가 잘 통하는 겁니다. 뭐냐면, 어느 일정한 전압까지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꿈쩍도 안 하는데, 어느 일정한 전압이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그냥 없었던 것처럼 잘 통해요. 그러니까 처음 어느 전압까지는, 지금 얘기하는 뭐 다이오드의 경우에 일정 전압까지는 부도체처럼 안 통합니다. 근데 일정 전압이 넘어서면 도체처럼 잘 통한다는 겁니다. 그냥 순식간에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 반도체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사가원소라고 해서 실리콘, 게르마늄 이런 거 있죠. 그런 사가원소를 사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러한 특별한 성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반도체 소자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류를 하는데, 지금 회전 변류기도 그렇고 수은 정류기도 그렇고 굉장히 효율이 안 좋아요. 기계적으로 혹은 화학적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효율이 안 좋은데, 여기에서는 이 반도체를 하니까, 반도체를 정류회로 사용하니까 효율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요즘은 많이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죠. 반도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본다는 것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PN 접합 다이오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다이오드. 네. PN 접합이라는 것은 P는 우리가 포지티브, N은 네거티브,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포지티브, 네거티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다이오드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 기호를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에노드고 얘가 캐소드입니다. 즉 플러스를 에노드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를 캐소드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지 않고 에노드 캐소드라고 다리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노드 캐소드고요. 여기에서 전압 전류 특징이 있습니다. 보세요. 전압 전류 특징인데 전압이 있고요. 전류가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얘가 이렇게 가서 전압이 크고 이렇게 가서 전류가 커요. 그러면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이쪽으로 전압을 가더라도 전압이 0.1, 0.2, 0.3, 0.4 가더라도 전류가 안 흘러요. 안 흐르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전류가 빡 올라버린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것을 우리가 보통 실리콘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0.7V 정도 되거든요. 0.7V 되면은 그 순간 되면 전류가 빵 튀어버립니다. 요것을 우리가 항복전압, 항복했다는 겁니다. 다이오드가 버티다가 통과시켜버리는 거예요. 얘를 도통이라고 합니다. 도통. 전류가 흐르게 되는 상태를 도통 상태라고 하는데 약 0.7V 정도 되면 전류는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도체처럼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똑같이 아무리 이해도 안 돼요. 반대로 안 통해요. 안 흐릅니다. 전압을 1V, 2V, 3V, 4V 가해도 안 돼요. 하다가 약 어느 순간 되면 이때는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다이오드가 일종의 파괴가 되면서 역으로 흘러버리는 겁니다. 네. 이러한 특징이 지금 교재에 있죠. 네. 요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SCR, 뒤에 SCR도 똑같지만 브레이크 오버 전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0.7V 정도 수치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특징을 갖는 것이 PN 접합 다이오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에노드와 캐소드 두 단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에노드와 캐소드를 가할 때 에노드 플러스 캐소드에 마이너스를 가하는데 일정 전압 이상을 가하면은 도통 상태가 된 순방향 바이어스라는 것은 순방향 전원을 인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순방향 전원을 인가해서 도통 상태, 전류가 흐르는 상태가 되고 요거 있죠, 특성 있죠.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다이오드도 그렇고요. 지금 하는 SCR도 그렇고, 요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 정류회로를 할 때 다시 씁니다. 정류회로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이오드나 SCR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보세요. SCR은 우리가 실리콘으로 했는데 얘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이리스터라고 합니다. 사이리스터. 예.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봉고차라고 하죠. 봉고차. 옛날에 우리가 봉고차라는 게 있었는데 그 스타렉스도 봉고차고 우리가 라보 이런 것도 다 봉고차죠, 맞죠? 근데 그 스타렉스, 라보 전부 봉고차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사이리스터입니다. 사이리스터인데 대표적인 사이리스터가 SCR이라는 거예요. SCR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리스터를 하지 않고 사이리스터 해야 되는데 이것도 SCR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네. 사이리스터 종류가 많아요. 트라이액도 있고 GTO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MCT, RCT 굉장히 사이리스터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 SCR이 대표적인 겁니다. 원래는 사이리스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네. 일단 사이리스터 중에서 SCR을 한번 봅니다. SCR. 그래서 크게 보면은 사이리스터의 한 종류인데요. 사이리스터를 대표하는 것이 이 SCR입니다. 네. 봅니다. SCR에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여기까지 다이오드와 똑같죠? 에노드와 캐소드입니다. 에노드와 캐소드인데 여기에 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게이트. 그래서 다이오드와 다른 거 요거 하나요. 게이트. 요것이 다이오드와 다른 겁니다. 한번 봅니다.
일단 직류 및 교류 제어용 소자고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얘는 기본적으로 바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SCR은 다이오드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게이트 때문에 동작이 하늘과 땅 차이요. 보세요. 얘가 전압이요. 얘가 전류입니다. 전류인데 다이오드는 조금 전에 했죠. 한 0.7V 되면 포기하고 그냥 전류가 흘러버려요. 그런데 얘는 전압을 가요. 1V, 2V, 3V, 4V, 5V, 6V, 9V, 10V 해도 전류가 안 흐릅니다. 안 흐르는데 중요한 건 뭐냐? 게이트의 펄스가 또 던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순간이라도 흘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게이트의 펄스가 주어지지 않기까지는 아무리 전압을 높아도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게이트의 펄스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앞에서처럼 0.7V만 넘으면 0.7V만 넘으면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역방향은 마찬가지로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이렇게 흐르지 않고. 네.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즉 게이트의 펄스가 가해져야 온되고요. 게이트의 펄스가 가해지지 않으면 온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압 전류 특성이 있죠.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SCR의 특성 한번 봅니다. 특성. 네, 이런 것도 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역저지 3단자 사이리스터 역저지 얘는 보시면 우리가 모양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순방향으로는 이렇게 흐를 수가 있는데 다이오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역방향으로는 흐를 수가 없어요. 이때 흐를 수가 없어요. 못 흐른다는 겁니다. 즉 순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흐를 수가 있는데 역방향으로는 파괴되지 않는 이상은 흐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역방향으로는요. 그래서 파괴되지 않는 한 흐를 수가 없다. 그래서 역저지, 역방향으로는 저지하고 그 다음에 3단자라는 것은 다리가 하나, 둘, 셋.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에 의해서 다리가 3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3단자 사이리스터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말로 역저지 3단자 사이리스터 혹은 순방향 순방향 3단자 사이리스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뭐 단방향. 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역으로는 흐를 수가 없다. 맞죠? 그래서 얘가 캐소드가 플러스가 되고 에노드가 마이너스 되면 흐를 수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얘는 반도체이기 때문에요. 실제 접점이 붙었다 떨어졌다. 얘가 스위치 역할을 하는데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전압 혹은 펄스를 가면 전류가 흐르니까 스위치 역할을 하는데 스위치 역할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스위치를 쓰는 것처럼 아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크 발생 X가 됩니다. 아크 발생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열의 발생이 없다는 거죠. 아크 자체가 열이에요. 불꽃 빡 튀는 거 있죠. 그것을 아크라고 그래요. 불꽃이 빡 튀는 거 있죠. 우리 뚜껑빛이 딱 내릴 때 보면 불꽃 빡 튀죠. 그런 거 아크라고 그래요.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열의 발생이 없다. 그런데 이런 반도체 소자는 있죠. 과전압에 약해요. 과전압에 약하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역방향으로 있죠. 계속 안 통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파괴되면서 통해버립니다. 과전압이 가해지면은 파괴되면서 통해버리는 거예요. 과전압에 약하다. 그 다음에 전류 흐를 때 양극의 플러스 마이너스 에노드 캐소드 극 간에 전압 강화가 적다. 얼마 한 0.7V 정도 됐죠. 뭐 내가 100V를 가했다고 하면은 여기 요 정도 깎아 먹어요. 요 정도 깎아 먹고 한 0.7V 정도 깎아 먹고 99.3V가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 전압 강화 발생하는 게 많이 없죠. 이 실리콘 다이오드의 경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전압 강화가 적다. 예. 그다음에 게이트 신호 가해서 보세요. 내가 이런 거 게이트 신호를 가했습니다. 가하고 나서 그럼 흐를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신호가, 그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도통 시간이라 하는데,
얼마나 짧을까요? 얼마나 짧을까요? 우리 반도체 같은 이런 거 같은 경우 수십 마이크로세컨, 뭐 SCR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수 마이크로세컨, 수십 마이크로세컨. 당연히 수십 미리세컨도 아니고 마이크로세컨이니까 굉장히 짧은 거죠.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반도체가. 도통할 때까지 시간이 짧다. 그리고 게이트 신호를 인가할 때부터 도통. 게이트 신호로 펄스를 넣어주면 흐른다 그랬죠. 그것을 도통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 시간이 굉장히 짧다. 그 다음 역률각 이하에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거, 우리 요거 자체가 또 이따가 다음 시간에 정리하면서 하겠지만은요, 어떤 각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SCR은 위상 제어를 해요. 위상 제어, 즉 각도 제어를 하는데 그 각도로 제어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그 각도를 역률각이라 그래요. 예. 역률각 이하 제어 불가능해요. 역률각 이하는 제어가 불가능. 어떤 각도 이하에서는 제어가 불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SCR에 턴온 조건. 턴온이라는 것은 꺼져 있던 SCR을 켠다는 겁니다. 꺼져 있던 SCR을 켠다는 겁니다. 그래서 턴온 조건, 켜는 조건이에요. 켜는 조건은 뭐냐? 양극과 음극 간에 에노드와 캐소드 간 뭐다? 브레이크 오버 전압 이상의 전압인가요? 브레이크 오버 전압, 브레이크 오버. 예. 앞에 됐죠? 네. 이상을 인가한다. 브레이크 오버 전압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0.7V 정도 그랬죠? 예. 뭐 무조건 0.7V 아니고요. 대표적인 것이 0.7V입니다. 일단 무조건 요거 1번 조건 만족해야 돼. AK 간에 에노드 캐소드 간에 브레이크 오버 전압 이상을 인가하고 나서 두 번째 뭐다? 게이트의 레칭 전류 이상의 전류인가? 게이트의 레칭 전류 이상의 전류를 인가한다. 무슨 말이냐면 게이트에 있죠. 여기 게이트에 이것을 켜려면은 얼마 이상의 펄스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 펄스 전류가 예를 들어 뭐 이것이 1A까지 될 필요는 없습니다. 1A는 굉장히 큰 전류예요. 1A까지는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뭐 1마이크로암피아 너무 작죠. 맞죠? 우리가 손만 스쳐도 1마이크로암피아는 흐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해도 흐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류는 너무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SCR이 있으면 그 SCR의 재원표를 보잖아요. 그러면 레칭 전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mA. 그래도 10mA 정도는 게이트에 들어가야 야 이것이 온 신호구나 해서 이게 SCR이 도통이 된다는 겁니다. SCR이 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칭 전류는 보통 10mA, 15mA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 정도는 지금 일반 AK 간의 브레이크 오버 전압 이상 인간 상태에서 레칭 전류를 이렇게 딱 때려줘야만 게이트가 SCR이 도통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게이트, 이거 SCR의 턴온 조건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계속합니다. SCR의 턴오프 조건입니다. SCR 턴오프 조건. SCR을 끄고 싶다는 거예요. SCR을 끄고 싶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정류회로 할 때 알겠지만 입력을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그리고 여기에 게이트 펄스를 가합니다. 게이트 펄스를 가요. 지금 0.7V 이상이고 게이트 펄스를 가요. 가입니다. 그러면 출력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서 게이트 펄스 간 거부터 이렇게 출력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가 됐죠. 지금 에노드 캐소드인데 지금 얘가 플러스죠.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에노드가 지금 플러스가 되어 있다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에노드가 마이너스로 됩니다. 그러면 얘는 꺼집니다. 오프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펄스를 한번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때 다시 이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것이 뭐다? 지금 여기가 SCR이 꺼진 거예요. 꺼진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턴
오프 조건이요. 턴 오프 조건은 보세요. 첫 번째, 에노드의 극성을 불허한다. 에노드 극성을 마이너스를 한다. 요 부분이 지금 밑으로 내려갔다가 자체가 이게 뭐예요? 에노드가 마이너스, 캐소드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맞죠? 에노드가 마이너스, 캐소드가 플러스 돼서 이것이 뭐 에노드의 극성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꺼질 것이다. 그렇게요. 그 다음에 SCR에 흐르는 전류를 유지전류 이하로 한다. 유지전류보다 낮아지면 말 그대로 얘가 켜지려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류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야지 그 수준으로 떨어지면 얘는 SCR이 꺼졌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전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유지전류 이하로 흐르게 되면은 SCR은 꺼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SCR 관련 용어가 있어요. SCR 관련 용어는 보통 턴온 시간 뭐라고 했어요? 게이트에 펄스를 가해서 게이트에 펄스 딱 때렸을 때 도통 완료까지 시간이죠. 그 시간 뭐 수십 마이크로세컨드 있죠. 그것을 턴온 시간이라고 합니다. 레칭 전류는 뭐다? 게이트에 흘려줘야 될 전류입니다. SCR을 턴온 시키기 위해서 게이트에 흘려야 할 최소 전류를 레칭 전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유지 전류. SCR이 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전류를 유지 전류라고 한다는 거 용어도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GTO가 있어요. GTO. 얘도 잘 나와요. 얘는 게이트 톤오프. 무슨 말이냐면 얘도 요즘 많이 나오는데 자기 소호소자입니다. 보세요. SCR의 단점을 보강한 겁니다. SCR의 단점을요. 이렇게 봐요. SCR은 켤 수는 있습니다. 얘를 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켜고 싶은 건 내가 켰는데 끄고 싶은 거는 마음대로 안 돼요. 끄고 싶을 때 어떻게? 턴오프 조건을 맞춰요. 에노드를 마이너스로 하거나 SCR 흐르는 전류를 유지전류 이상으로 그래야 꺼지는 겁니다. 근데 GTO는 어떻게 하느냐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GTO는 지금 뭐 특성 같은 거 보시면은 똑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요. 게이트 펄스 이렇게 줘요.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SCR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펄스를 뭐 제가 밑으로 펄스 안 하고 임의로 제가 플러스 펄스를 할게요.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 더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꺼져버립니다. 이렇게 꺼져버려요. 네. 원래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주거든요. 마이너스 주는데 마이너스 펄스를 주면 플러스 펄스 주면 켜지고 마이너스 펄스 주면 꺼진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 편의상 제가 위로 그렸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거 주면 하나 펄스 하나 주면 켜졌다가 하나 펄스 주면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 오프도 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게이트 신호를 가지고 끌 수도 있다. 그래서 소호랑이 뭐예요? 끈다는 겁니다. 자기 소호 소자. 자기가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에 흐르는 전류를 점호할 때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해서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해서 임의의 GTO를 소호시킬 수 있는 소자. 그래서 자기 소호 소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호도 틀려요. 기호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SCR은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얘는 게이트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에서 게이트가 들어가는 전류, 나가는 전류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GTO가 되고 GTO. 네, 이것이 GTO입니다. 그래서 역저지 얘도 물론 지금 이렇게 방향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역방향으로는 닫혔습니다. 역방향 흐를 수가 없습니다. 역저지고요. 다리 개수는 3개가 됩니다. 다리 개수는 3개. 그래서 역저지 3단자 소자. 그리고 GTO는 초퍼나 직류 스위치 등에 사용된다. 초퍼는 뒤에 알겠지만은 직류로 바꿀 때 초퍼 회로를 사용합니다. 직류 스위치 등에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자기 소호 소자.
스스로 ON과 OFF를 할 수가 있다. SCR이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이오드보다 더 나간 것이 SCR이고 SCR보다 더 나간 것이 GTO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4번에 보시면 트라이액이 있어요. 트라이액 보시면 양방향 3단자 사이리스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지금 그림상에서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는 모두 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트라이액은 중요한 것 앞에서 SCR, GTO 모두 단방향 소자였는데 이 GTO는 양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3단자 사이리스터 다리 개수는 보세요. 3개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흐를 수가 있고 트라이액의 전압전류 특성 보세요. 양쪽으로 모두 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특징이 트라이액인데 우리가 트라이액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다른 것과 다르게 양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모두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이오드, SCR, GTO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 모스 FET라고 있습니다. 모스 FET는 이 모스 FET는요 2016년 출제 기준부터 추가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예전에도 물론 시험에 한 번씩 두 번씩 나왔었긴 했는데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모스 FET의 뭐 구조나 이런 것들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새로 삽입한 내용이고 예전 교재는 이런 부분도 없고요. 그래서 뭐 대놓고 많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한 번씩 출제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모스 FET는 우리가 트랜지스터라고요. TR이라고요. 트랜지스터 들어보셨죠?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옛날에 뭐 1세대 진공관에서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에서 반도체 직접 회로 이렇게 넘어온 기술 발전이 있는데 요 트랜지스터 일종의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에서는 우리가 BJT가 있어요. BJT. 예.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이거 전자과에서 보통 배우는데요. 참고적으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BJT가 있고요.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가 있고 FET가 있어요. FET.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트랜지스터 하잖아요. 그러면은 BJT 이렇게 얘기해요. BJT. 혹시 뭐 자녀분들이 혹시나 자녀분들이 계시면은 이 학교에서 공고 다니고 할 때요. 트랜지스터 이게 고장 나가지고 5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하면은 이 트랜지스터 한 개 얼마 아니야? 한 500원이면 되거든요. 이거 별로 안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납땜하고 하다가 파괴되고 이래가지고 집에서 용돈 타려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반도체라고 다 비싼 거 아니에요. 요런 거 굉장히 쌉니다. 일반적으로 트랜지스터라고 하면은 트랜지스터하고는 BJT를 얘기해요. 그다음 FET는 뭐냐면 필드 이펙트라고 해서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 그래서 일반적으로 트랜지스터 BJT고요. FET는 우리가 JFET가 있고요. FET가 있고 그다음에 모스 FET가 있어요. 모스 FET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BJT는 일단 출제 범위 아니니까요. BJT는 일반 트랜지스터고 FET 중에서 모스 FET가 있습니다. 모스 FET라고 해서 금속 산화망 반도체 전기효과 트랜지스터. FET가 전기효과 트랜지스터요.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중에서도 금속 산화망 반도체 전기효과 트랜지스터를 얘기하는데 크게 어려운 거 아니고요. 앞에 SCR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맞죠? SCR은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스 FET는 지금 N채널 증가형, P채널 증가형, N채널 공필병, P채널 공필병 해서 종류가 조금 많습니다. 맞죠? 그래서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해서 지금 게이트에서 요 게이트예요. 게이트고 보세요. 드레인과 소스 이렇게 드레인과 소스 그다음에 방향에 따라서 N채널은 들어가는 채널이고요. P채널은 나오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일단 SCR과 비교해서 게이트는 똑같아요. 게이트는 똑같은데 에노드 대신에 드레인, 캐소드 대신에 소스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가 아니고 게이트, 드레인, 소스 이렇게 쓴다는 거. 그 다음 일반 반도체 있죠. 일반 트랜지스터 BJT는 어떻게 쓰냐면
에미터, 컬렉터, 베이스 이렇게 써요. 에미터, 컬렉터, 베이스. 그래서 22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것이 일반적인 BJT고요. 요것이 뭐다? 모스 FET. 그래도 기호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도는요. 그리고 여기서 N 채널은 들어가는 거고 S 채널은 나오는 거다. 요거 정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스 FET의 특징을 한번 보는데요. 보세요. 특징은 스위칭 속도가 수십 나노세커에서 수 마이크로세커. 나노세커가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나노는. 수 마이크로세커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만큼 빠르다는 겁니다. 이거 장점은 뭐냐면 모스 FET 특징 빠르다. 단 빠른 대신에 용량이 작다. 용량이 작아.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스위칭 속도가 스위칭이라고 하는 스위치 온오프 하는 그 속도가 수십 나노세커에서 수 마이크로세커 이럴 정도로 매우 빠르기 때문에 높은 스위칭 주파수 사용할 수 있는데 스위칭 시 소요 전력 용량이 적어서 주로 전용용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최대 전압은 1000V 내외, 전류 최대 용량은 100A 내외가 됩니다. 그다음 응용 분야로서는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요. 정밀 서버 드라이브나 컴퓨터 정보기기에 장착된 SMPS가 뭐예요? 전원 공급 장치죠. SMPS고 소형 전력을 다루고 고주파 스위칭을 요하는 분야에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모스 FET. 가장 큰 특징은 요거. 그다음에 기호 같은 거 정도요. 그다음에 IGBT라고 봅니다. IGBT도 IGBT 봅니다. IGBT는 얘는 제가 좀 전문적으로 IGBT 좀 잘 아는데 제가 예전에 대학교 졸업할 때 대학교 그 졸업 작품을 할 때요. 이 IGBT를 써가지고 계단을 오르는 전동 휠체어라는 걸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 작품을 해서 실제 계단 좀 올라갔는데요. 예, 뭐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때 제가 사용했던 부품이 IGBT입니다. 얘가 왜 제가 이거 썼냐면은 FET도 쓸 수가 있고 그냥 트랜지스터도 쓸 수가 있는데 이 IGBT는 있죠. BJT와 모스 FET를 혼합한 겁니다. 그 대신 가격은 조금 비싼 면이 있지만은요. IGBT 이런 거 있죠. 이거 모듈이 하나 한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만한 거 하나 한 5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런 거 여러 개 사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일반 트랜지스터보다 비싸요. 그리고 근데 BJT와 모스 FET의 장점을 혼합한 겁니다. 즉 BJT는 있죠. 용량 큰데 속도가 느려요. BJT는. 모스 FET는 용량은 작은데 속도가 커요. 스위칭 속도가 큽니다. 그래서 요것들 다 혼합해서 만든 것이 IGBT입니다. IGBT. 그래서 인슐레이티드 게이트 바이폴라 BJT도 모스 FET도 모두 트랜지스터예요. 그래서 인슐레이티드 게이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트랜지스터. 네. 그래서 모스 FET, BJT, GTO, 사리터의 장점을 결합한 소자로서 모스 FET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혼합한 형태의 소자가 됩니다. 그럼 보세요. 제가 BJT는 뭐라고 했어요?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라고 했고요. 얘는 뭐다? 게이트, 드레인, 소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BJT와 모스 FET를 합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뭐가 됐어요? 게이트와 컬렉터, 이미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기호가 이렇게 되고요. 기호는 앞에서 해주시면 기호가 지금 1번, 2번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1번 많이 쓰는데 1번 많이 써요. 기호도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징을 봅니다. 전압제어 소자로서 게이트와 이미터 간의 입력 임피던스가 매우 높아 BJT보다 구동이 쉽다. BJT보다 구동이 쉽고 그 다음에 모스 FET보다 훨씬 큰 전류를 흘릴 수가 있다. 모스 FET보다. 그 다음 역방향 전압 저지 특성. 보시면 역방향은 흐를 수가 없습니다. 저지 특성을 갖고 스위칭 속도가 빠르다. 뭐 일반 BJT보다요. 그 다음 고전압 대전류를 고속으로 스위칭 동작시키기 위해서 톤온 또는 톤오핏이 높은 서지 전압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도 장점이 있고 저런 게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전 대책이 필요하다.
네. 응용 분야, 직류 및 교류 전동기 구동. 제가 뭐 계단 오른 전동 휠체어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모터가 6개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 모터 구동하기 위해서 지금 이 IGBT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직류 및 교류 전동기 구동, 지하철 차량의 구동 전동기,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우리 UPS라고 해요. 요런 곳에 반도체 릴레이 전자 접촉기 등에 이 IGBT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에 기타 반도체 소자가 있는데요. 기타 반도체 소자는 일단 뭐 중요한 거 위주로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다리 개수예요. 다리 개수. 보세요. 제너 다이오드는 모양이 AK 다이오드에서 약간 끝부분 꺾이게 생겼죠. 맞죠? 위에 아래 부분은 꺾이게 생겼습니다. AK고요. 정전압회로고요. 정전압용 제너 다이오드, 정전압용 제너 다이오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이닥 SSS라고 합니다. 얘는 보시면 다리가 2개예요. SSS 다리 2개, 사이닥 다리 2개입니다. 양방향 대칭형 스위치고요. 얘는 뭐 교류 제어용에도 사용되고요. 조광장치 교류 스위치 이런 곳에도 사용됩니다. LASCR, LA가 뭐예요? LASCR, SCR은 SCR인데 LA, 라이트 액티비티 해서 빛에 의해서 동작한다. 라이트 액티비티. SCR입니다. 감광, 역저지, 얘도 똑같이 역방향 저지하는 겁니다. 3단자 사이리스터인데 빛에 의해서 동작한다는 겁니다. 기어 보시면 화살표 있죠? 얘가 빛이에요. 빛. 그래서 에너드 캐슬 계속 나머지 똑같고 SCR에다 겉에 테두리 동그라미 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광 스위치, 릴레이, 카운터 회로 등에 사용됩니다. SCS 얘가 또 보세요. SCS가 역저지 4단자입니다. 다리 4개짜리예요. 다리 4개짜리 많이 없죠. SCS가 다리 4개짜리라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광에 의한 얘도 스위치 제어가 되고요. 다이액은 요거 그 층이 4층이에요. 일단 우리 SCR도 층은 4층입니다. 다리 개수는 3개지만은 SCR도 층은 PN에서 4층인데 다이액도 다리는 2개예요. 에너드 캐서 2개밖에 없는데 층은 4층이에요. 4층이고 지금 보시면 양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죠. 양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우리가 앞에서 했던 트라이액의 게이트 펄스 만드는 것을 이 다이액이 보통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액은 트리거 펄스를 발생하는 역할로서 이 다이액이 많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액도 다리 2개, SCS 다리 4개, 사이닥, SSS 다리 2개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LLSCR은 빛에 의해서 동작한다. 제너 다이오드는 정전압 회로다. 이런 중요한 특징들 있죠?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간단한 정류, 그 다음에 정류에 필요한 반도체 소자들의 특징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해서 한 다이오드 SCR을 가지고 정류 회로의 종류와 그런 수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